월요일 증시 워밍업 출발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와 관심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보니까 좀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덧 3,200포인트에 근접을 했는데 어떠한 체크포인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방향성 찾는 국내 증시, 6월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아직은 확신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게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기로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의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모였다라는 것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방향성을 그 한쪽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단기 이동평균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5일선, 11선, 20일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여 있으면서 저항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인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은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소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게 이제 현재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만나니까 어딘가 방향성을 설정하겠죠. 그게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결정된 방향성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위로 올라가면 3,200선을 돌파하고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해서라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당연히 올라서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9만 전자까지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지수를 이끌 가능성도 높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업종별, 종목별 장세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만약에 다시 1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밑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두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작성해 두셔야죠. 특히 이번에 하회를 할 경우에는 공매도와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부담되고 있는 신용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둘러서 매도하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 아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지수가 1,100선, 1,150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세워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전략을 미리미리 세워놓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경제지표 훈풍 증시 영향은 우리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일단은 경제지표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호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 소비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경기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4%,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6%대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도 물론 10%대 초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따라서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증시에 있어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하락에 대한 요소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승을 하기 위한 요소가 되기에는 다소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문제는 이게 지금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 경기가 좋아진 것들이 2020년 코로나19 상황 대비해서 경기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려 18% 경제 성장률이 나왔고 미국이 6%대 경제 성장률이 나왔던 게 2020년 대비해서입니다.
그러면 2021년은 이제 좀 좋아지고 나면 하반기로 가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역기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증시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경기는 좋은데 지표가 일단은 서프라이즈한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이게 역설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아까 증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지표는 어찌됐든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이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면 경제 지표만 기대서 증시가 상승할 거라 기대하기보다는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양면성, 역기저 효과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경제 지표가 좋은 게 썩 증시에 있어서는 중기적으로 달갑지만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될지 부담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시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남아있는 리스크들도 볼 텐데요. 신용 잔고 그리고 공매도는 여전히 불안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게 공매도보다는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네.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좀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말씀을 뭐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라 쉽게 거론을 잘 안 하시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하지만 뭐 말씀드릴 건 드려야죠.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23조가 풀로 차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게 자기 자본,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 2배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풀로 찬 게 2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 증권회사가 자본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지난 가을서부터 쭉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만기라는 게 도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증시가 올라갈 때는 사고 팔고 하면서 만기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8만 원에 샀던 걸 9만 원에 팔고 다시 신용을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부담이 없죠. 근데 9만 원에 샀던 걸 8만 원에 리볼빙 하려고 들면 물량들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용이 리볼빙이 된다라기보다는 만기에 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현재 불안한 요소는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0%를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나라는 3일 결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사면 수요일 날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월요일 날 자기 자본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으면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수요일까지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증시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요일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목요일 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이게 보통 4에서 5% 정도 평균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100억의 미수금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4, 5천만 원 나가는데 이제는 지금 그게 10%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10%가 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앞서 언급드렸던 현재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선과 맞물리면서 다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수급상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 다소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기관들이 대거 들어오긴 했고 외국인들이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거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 같은 경우 이제 매도세가 있는 날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이 지금 고객의 탁금이 65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수가 올라왔을 때 신용 물량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고자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다소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또 무서워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려고 한다. 네. 공매도 세력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용 물량이 많은 쪽에 공매도를 칠까요? 신용 물량이 없는 쪽에 공매도를 칠까요? 신용 물량이 당연히 많은 쪽에 많은 공매도를 쪽. 치겠죠.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소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잔고가 많다라는 것은 그 신용잔고가 조금 조심스럽게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용잔고가 반대 매매를 맞는 순간 예를 들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바로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시나리오입니다. 시연됐었던 건데 지수가 만약에 120 이동평균선을 갑자기 하회하게 된다.
그러면 신용의 반대 매매에 대비한 신용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요. 신용 매물들이 출회될 것을 대비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대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지난 3월 달에 실제로 벌어졌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를 1년 동안 정지시켰던 것들이고요. 신용 만기를 6개월에서 무한정으로 연기를 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요소인데 지금 지수가 3,100선에 있었는데 이게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면 조금 수급 상황도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증시 3,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수의 방향성에 따른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지수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높은 신용장과 공매도의 불안감이 이제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부터 강했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여행, 소비 섹터 이런 쪽들에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시장의 관심이 적었을 때 꾸준히 올라왔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한껏 고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차트가 가장 이쁜 게 고민을 했어요. 참 좋은 여행을 할 것인가, 호텔 신라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난번에 하나투어를 말씀드렸으니까 참 좋은 여행과 비슷한 기회를 갖지 않으니까 호텔 신라 차트가 상당히 저는 이쁘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양봉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쉬고 오늘은 양봉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면세점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매출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호텔 신라가 지금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행 그렇게 아직은 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다양한 공항들에 있어서의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든지 여기서 비용들을 상당히 줄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상당히 이익이 나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과감하게 지금 영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 이벤트들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용을 줄여놓은 회사들이 이익이 조금만 늘어나게 된다면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고정비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회사들이 비용을 좀 줄여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차트가 이쁘다라는 것을 거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화면에서 차트를 보고 계신데 차트가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 꾸준히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좋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계속 고민하다 보면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 가격대는 1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지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의 관심 종목 호텔 신라로 만나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목표가 12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